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제가 한강에 대한 내용을 몇 개 영상을 올렸더니 가짜 유공자와 진짜 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6.25 유공자, 고엽제 유공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공자를 하면 온 국민들이 미안해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가 붙은 유공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유공자는 대부분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광주 사태 유공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왜 유독 광주 사태만이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냐 그겁니다. 몇 사람의 정치인이 필요에 의해서 쏙닥쏙닥해서 만든 게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민주화입니다. 광주 사태를 5.18 민주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공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그 유공자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한 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만점에서 5%, 10%를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유공자들이 가산점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고 있냐. 제가 정확한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 중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뭐 경찰대학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이 사람들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가산점은 없애야 되고 유공자라는 이름도 떼어내야 됩니다. 그분들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광주 사태에 총 사망자가 170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144명입니다. 그러면 4.3 사태는 약 14,400명입니다.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7,600명 정도 되고 무장 세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500명, 그 다음에 군인이나 경찰이 죽은 사람들도 1,몇백 명 됩니다. 그래서 도합 14,000명 정도 된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명, 14,000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큰 피해는 6.25 사변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아마 그 사망자 중에는 신고도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젖먹이나 어린아이들은 신고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피해를 봤던 그거는 왜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합니까? 근현대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왜 광주 사태를 민주화로 포장을 합니까? 근현대사가 잘못됐으면 일제시대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학자들이 90% 이상이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한강이 기고문을 냈다고 해서 그게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강이 문학동네에 실었다는 그 기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보다 3분의 1을 덜어냈답니다. 이 기고문은. 제가 요약본을 거기 문학동네에 실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지난 겨울의 촛불들을 기억한다. 땡땡땡. 나 역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을 밝혀들고 거리에 있었다. 땡땡땡. 그것을 이제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다. 땡땡땡. 너무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믿기지 않는 승리였다는 소드로 시작해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결코 또 한 번의 대리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직 촛불이라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도구로 사회를 바꾸기를 원했고 마침내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 아니 그저 연약하고 깨끗한 생명을 지닌 아기의 몸으로 이 세계에 태어났다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 이미 존엄한 낱낱의 인간들. 수천만 명이 날마다 카페와 찻집과 병원과 학교의 문을 열며 샘처럼 매 순간 솟아나는 가능성으로서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우리들 인류의 인간 속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누가 그들을 향해 평화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 말하는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전이란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대리전이 미국이 6.25 때 그 미국을 대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대리전을 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미국이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인데 그를 우리나라가 대리전을 치러서 우리가 희생이 되었다는 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한강이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정신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가짜 유공자 명단을 밝혀라 하는 것은, 그리고 강주시가 자꾸 말하는 것은 강주시 5.18 무역 지하인가 추모 승하 공간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이름들이 쫙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밝힌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명단이라 하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최소한 문재인 가로 열고 전직 대통령 가로 닫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단은 그겁니다. 그래야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재인이 나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옆에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거를 표시를 해달라.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주시는 맨날 그 지하에 이름이 다 박혀 있다 그러고, 니기들이 심사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보훈부에서 관리를 한대요. 지기들이 심사하고 지기들이 결정하고 보훈부에 통보하면서 보훈부는 적기만 한대요. 근데 관리를 한대. 관리 지기들이 하면서. 이게 강주가 5.18이 요거도 먹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주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강주 시민 스스로가 강주 사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144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게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토를 달면 곤란합니다. 제가 보는 강주 사태도 있어요. 제가 왜 강주에 없었다고 장담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도 강주 사태에서 그 시기에 강주에서 학교 다녔다니까요. 근데 왜 저를 네가 강주 사태를 뭘 아냐? 니는 아냐? 네가 아는 게 다야?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했다 해서 제가 모르고 있어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저도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 엄마는 맨날 유언비어 갖다 나르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유언비어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모른다고 말하세요? 하지 말란 말입니다. 더 이상의 공격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학교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6.25 대리전. 이게 문제가 되는 건요. 한강이 뭘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관이 꼬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는 대리전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6.25는 이렇습니다. 박헌영이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서자예요.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박헌영이 머리는 기똥차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로당 당원을 20만 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을 꼬드긴 거예요. 서울에 내려가서 3일만 머무르고 있으면 민족 봉기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이가 6.25 일어나기 전에 이 남로당원들을 소탕을 했습니다. 잔해 세력들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소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서 남로당이 봉기할 거라고 김일성을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긴가민가 하면서 김일성이 내려왔어요. 김일성은 빨리 저 남한을 먹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3일간 서울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민족 봉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김에 낙동강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때의 성폭행이나 안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북한군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우리 애할아버지도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미화시킵니까? 왜 대리전이라고 합니까? 대리전이든 어쨌든 간에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그래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북한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그거는 말 안 하고 광주 사태와 4.3 사태는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6.25 때 죽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온 국민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광주 사태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 중에 외상후 증후군 있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병명 없었어요. 현재 그런 병명이 생긴 거지. 그러면 6.25 때 겪은 그분들은 전부 외상후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우리는 정상적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6.25에 대해서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가짜 유공자를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공자로 혜택을 받은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사태는 피해자입니다. 4.3 사태도 피해자입니다. 부마 사태도 피해자입니다. 부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도망가다가 신발 벗겨져가지고 그 신발 주워가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고 그래서 유공자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도요, 정확히 이렇게 감옥에 가 있거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다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후 보증 2명만 쓰면 유공자입니까? 그래서 니들이 말을 많이 얻어듣는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